제가 이렇게 마민호 교수님, 정국 교수님 오랜 옛날 수십 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이지만 지금 지나 보니까 한 번도 같은 지역 연구를 하는 사람들로서 한 번도 자리에 앉아서 조율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난 이틀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뭐 옛날에도 너 만나고 그러긴 했지만 막 제 마음속에서 이제 막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뭐 비웃는 웃음 이런 게 아닙니다. 웃음이 나온 게 뭐냐면은 어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했었고, 또 여러분 오늘 저도 댓글 보시면 앞에 했던 것과 또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어떤 분들 이럴 수 있어요. 왜 저 했던 걸 또 하지? 또 다른 사람 했던 말을 또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말해도 다 똑같이 말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예, 예. 그래서 남들이 말 안 하는 뭐 획기적인 거, 신기한 것,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 그런 거는 오히려 덜 중요한 것이고, 모두가 다 얘기하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고, 적어도 이 시간에 그걸 탁 잡고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큰 유익과 이제 목적을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연구와 선교 전략의 통합적 방법. 저는 PPT를 이제 모든 강의마다 PPT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좋든 안 좋든 어쨌든 뭐 익숙해가지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PPT를 모든 과목마다 또 같은 과목인데도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거, 큰 교회에서 하는 거, 작은 교회에서 하는 거,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 다 강의 PPT를 새로 만들고 하는 그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게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5년쯤 전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다가 이제 딱 한 가지 PPT 이 양식을 딱 정해놓고 요대로만 무슨 과목을 하든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요 양식으로만 한다. 그러고 난 뒤에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PPT 디자인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해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한 15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세상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합니다. 저 디자인은 엄주영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도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디자인입니다. 이게 표지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지역 연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 말 어디 나오든 들어보던 말 아닙니까? 사형리에 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하물며 도시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민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역을 발명해서 우리의 의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그 도시를 향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발견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서,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일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게 계시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고. 그 전략은 그것도 핵심적인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몸인 백성 공동체, 구속받은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전략의 일부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는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라 우리 GMTC도 이렇게 GMTC 벌써 40년 됐어요. GMTC도 매 기수 지금 71기가 이제 훈련받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요즘 한글 학교가 이거 한글 학교 안 하면 안 돼. 한글 학교 해야 돼. 딱 한글 학교. 그다음에 어떤 기수는 태권도, 어떤 기수는 족구, 어떤 기수는 커피 바리스타.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마음을 알고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일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해 보니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배 교수님 또 마민호 교수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It is not good to have zeal, nor to be hasty and miss the way. 지식 없는 열정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저도 GMTC 사회 가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대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와 지식 위에 확립되지 않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 근데 또 지식은 엄청 많은데 모르는 게 없는데 똑똑하기는 그냥 정말 천단을 달리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가 위에 확립되지 않은, 올바른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에 확립되지 않은 열정적인 선교는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로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원들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도달할 수도 있고, 지식은 많은데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건 없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도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향한 올바른 지식도 잘 확립된 가운데서 여러분의 고유한 여러분의 믿음과 열정을 그 터 위에서 발휘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 전략은 선교사님들이 전략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전략 강의를 했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략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 어디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략이라는 게 그 전쟁 용어 아닌가? 경제 용어 아닌가? 그런데 이 전략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런 데서 늘 사용되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복음하실 때 전략을 가지고 복음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일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조직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신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뭐 연기, 그것을 흠양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저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앉아 계실 틈도 없이 역동적으로 자기의 잃어버림 받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 나서시고 계시는, 여기서 일하시고 저기서 일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서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미 그 민족을 향한 전략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신 것이고,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서 그 전략의 일부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 선교사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략을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지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하지만, 그래서 제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저도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 계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기도와 동시에 세상을 두루 살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어디에 틈이 있는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여리고성 같이 견고한 진 같아 보여도 돌고 또 돌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 손가락을 찔러보고 손바닥으로 찔러보고 밀어보고 문질러보고 발로 차보고 흔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빈틈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지역연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민족에 대한 계획은 기도와 지역연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다. 사역은 발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지역이라는 단어만큼 막연한 단어가 없습니다. 너무 막연한, 지역이라는 단어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요 옆집과 요 동네, 요것도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 마을도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치면은 무슨 동이나 요 아파트 단지도 하나의 지역입니다. 서울도 지역입니다. 런던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이고 영국도 지역입니다. 대륙도, 유럽 대륙도 지역이고 아시아 대륙도 지역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주에 가보면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 지구 이것도 아주 작은 하나의 지역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막연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지역이라고 말할 때는 유사하거나 닮은 똑같은 그런 생산구조, 문화구조, 사회구조를 가진, 그래서 요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무리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지역을 논할 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선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지리적인 범위, 그러나 이제는 도시가 너무 복잡해지고 세계화되고 글로벌화되고 또 이민이 많아지고 온 민족이 다 뒤섞여 살고 그러면서 이제는 물리적인 지리만 가지고는 그 안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인종적, 민족적 변수가 존재해서 나는 이 런던에 있는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런던 전체에서 불교 인구 분포를 하면 점점이 어디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한 지역이 아니라 점점이 박혀 있는 그 공동체들 점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정해놓고 연구할 수도 있고 그 도시 전체를 연구하면서 내가 사역의 지역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개는 양쪽으로 다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지역 연구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너무 좁은 지역으로 하지 말고 그 동네나 그 마을이나 내가 사역의 범위를 포함한 조금 더 넓은 도시 정도를 지역 연구를 하면서 지역 연구가 다 종료돼 가면서 내 사역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연구는 왜 하는가? 물론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민족의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것 좀 내가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내가 대행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신이 하시는데 그 도구와 전략으로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인의 뜻을 알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저 주인이 나를 고용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될 업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연구를 하는 것이다. 영국의 도시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 찾으려고 지역 연구하는 것이다. 딴 거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다듬어 나가겠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선교 지역 연구는 이런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는 것, 아는 것이 지역 연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선교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 그걸 알기 위해서 지역 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 무슨 호구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까발려서 알아보는 그것이 지역 연구는 아니다. 몰라도 되는 거 많다라고. 알 필요 없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그 과정들이 이제 지역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서 지역 연구는 놀랍습니다. 인류 역사만큼이나 지역 연구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한 거고, 그렇게 말하면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근거를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스트라보는 예수님 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이고 역사가 또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놀랍게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지형 때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튀니지에서부터 아시아의 중국까지 이 사람이 지역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는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지역, 거대한 지역의 지구대, 동물, 식물, 또 지역 정보를 종합해서 지도를 만든 것이 이 지도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우리가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북아프리카부터 아시아까지 지도를 그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이 지도책을 이 지리를 연구해서 17권의 책을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본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책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한 권도 남아있지 않는 사본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 17권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의 후대 지리학자들이 그 자료들이 남아있었을 때 또 이제 전수들 그때 그들이 그 후대 사람들이 지리학의 책을 쓸 때 인용한 것, 이분의 글을 인용한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 연구가 목적이 뭐냐? 로마 제국의 상업적 독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지리 연구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역 연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좋은 일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지역 연구가 이루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연구하죠? 아마도 우리가 하는 지역에 우리는 선한 동기로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가는 그 이슬람권, 힌두교권, 불교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종교권이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지역을 연구하는 목적을 안다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지역을 연구하는데 그 유일한 목적이 이슬람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터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대환영하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차 대접해주고 자동차로 태워주고 3시간을 설명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원래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목적을 안다면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도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영국 그림들입니다. 영국이 지구를 다 그냥 가지려고, 이 지구를 다 가지려고, 이 돼지코를 가지고 뭐든지 먹어 치우려고, 머리는 또 영국 모자를 쓰고, 16세기 이후의 지역 정보는 자원과 노동력과 시장 지배력과 패권을 확대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지역 연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식민 통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 연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연구 자료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했는가? 식민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식민 제국주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표적인 두 나라인데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 다섯 개 나라 세계에서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식민주의 정책을 위해서 지역 연구가 사용이 되었어. 원래 지역 연구의 목적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지역 연구의 결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분리해 버렸습니다.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이 지역 연구를 가지고 분리했고, 또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에 있는 여러 작은 섬들, 군도들을 이 섬들은 니들이 갖고, 이 섬들은 우리가 갖고,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열강들이 서로 나누어 갔는데 지역 연구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로 나누어 먹기를, 땅 따먹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에,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에 지역의 연구를 한 것은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노예를 이제 노예 비즈니스를 위해서, 노예 무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들어가서, 외부인들이 잘못 들어가서 풍토병과 또 각종 질병, 이제 그런 게 노출이 되게, 교통이 또 안 좋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위한 연구와 또 착취 이런 게 한동안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들어와서 산업혁명 때문에 이때 풍토병에 대한 이제 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더 옛날보다 훨씬 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더 깊은 조직적인 연구가, 특별히 이제 이때는 이제 노예도 있지만 이제 광물 자원들을 이제 채집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탐험과 연구, 이런 것을 위해서 지역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 역사가는 그동안의 서구의 지역 연구가 너무 코끼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밑에 있는 토끼를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뷰에서 저 위에서 저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그런 각도에서 지역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 국가가 비문명 국가를 연구하는, 그리고 그 문명인이 비문명인을 연구하는, 그리고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연구하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연구하는, 미개인을 연구하는, 이런 관점으로 지역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정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십니까? 독일의 헤겔가 1700년대, 1800년대, 헤겔 같은 철학자는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갔다 온 사람의 보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인간 같아 보이는 종족들을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칸이라고 하지 말자. 내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인간과 옛날 어느 시점에, 역사적인 시점에 인간과 동물들이 교접해서 낳은 새로운 제3의 생명체들이 아니겠는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생겼는가. 이렇게 높은 코끼리 위에, 여러분 저도 태국에 가서 키 큰 코끼리에 그 위에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고 두 명이 앉아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위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 위에서 토끼를 바라보는, 지상에 있는 그런 관점으로 유럽이 그렇게 이제 비유럽의 국가들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다른 지역을 연구할 때
같은 토끼의 관점에서 토끼를 연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 우리 유명한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지역 연구는 제국주의의 추악한 신조어이다. 제국주의를 강화시키는 그런 추악한 신조어이다. 이것도 영국입니다. 넥타이에다가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딱 써가지고 온 나라들을 다 문어발로 다 장악하고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지역 연구가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이드는 제국주의의 추악한 신조어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우리 마 목사님 잠깐 마 교수님 언급을 하셨는데 구소련과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와 이렇게 민주국가의 이제 첨예한 사상적인 대립과 갈등, 이것을 위해서 서로 스파이를 보내고 그 정보를 캐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연구가 또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이런 데서 각 대학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서 지역 연구소 또 지역학이라는 것을 이제 대학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부터의 목적은 뭐냐? 전 세계에 우리가 무역을 해서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 앞에 이제 정치, 제국주의 목적이 있으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역 연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역사에 걸쳐서 지역 연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기 나라와 개인의 이익과 부를 위해서 또 착취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도요. 영국은 런던 미셔널 소사이어티 LMS가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인데 이 LMS는 영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이 기록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기록을 저도 많이 이제 읽어봤는데요. 그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한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출국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정교하게 글로 디스크립티브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가 나갈 때는 아프리카로 나갈 때, 탄자니아나 케냐로 나갈 때 영국의 왕립지리원에 가서 내가 탄자니아 어느 도시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는 이제 자녀가 4명이 기본, 그래서 6인 가정이 탄자니아의 무슨 도시로 가서 사역을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탄자니아에 갈 때 내가 뭘 준비해 가져가야 되느냐? 그 이제 찾아가면 목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지역 연구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지역을 다 연구해 놓고 그것에 가는 사람, 특별히 이제 제국 탐험가들, 선교사들, 상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역으로 갈 때 이제 필요한 뭘 준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록을 주는데 보통은 36페이지, 깨알 같은 글씨로 36페이지에서 100페이지의 그 목록을 이제 쭉 주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데만 6, 7년이 걸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데만. 근데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가? 그걸 준비해서 그때는 이제 목재로 된 컨테이너 한 선교사 가정이 가는데 목재로 된 컨테이너 800개가 따라가는 800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어떤 음식도 무엇도 먹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그래서 영국 음식만 7년 이제 안식년기 한 텀인데 7년 동안 현지 음식 전혀 먹지 않아도 되도록 건조된 7년 동안에 먹을 음식 또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7년 동안이면 몇 살인데 몇 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도별로 갖고 놀 수 있는 인형들의 이런 몇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가가지고 영국 선교사가 다 뭐 했는가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 가가지고 영국 선교사가 기껏 한 일이라고는 정원 가꾸는데 인생을 다 썼다. 이제 그런 평가도 영국 사람들 정원 가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화들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현대 지역학은 참 놀랍게도 지역학만으로 지역학을 연구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지역학은 항상 다른 학제와 관련된 다른 학제와 연합해서 다학제적인 그런 협동 연구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지역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종교학, 역사 이런 것과 지리학을 항상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까지 지금부터 불과 100년 전인데요. 20년대까지만 해도 문화 절대주의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타 문화를 이해하는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 문화는 우월하고 타 문화는 열등하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 코끼리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 그것이 1920년대까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가 인류 역사상 타 문화에 대한 타 문화를 보는 관점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 1930년대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인류학자들이 타 문화를 바라보는 놀라운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아까 헤겔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 인간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이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정생활이나 부족생활이나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학자들이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아프리카는 미개한가? 워낙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진짜 미개한가?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아프리카로 직접 가가지고 한 부족에게 들어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좀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문화를 익혀서 그 부족 사회에 들어가서 함께 수년 동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폐쇄된 이제 부족 사회에 들어가서 부부가 서로 싸워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아내의 상한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너무나 풍부한 유머를 사용하고 풍부한 예술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문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시를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나가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 아이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들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언어보다 더 깊고 풍부하고 문학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런 관점이 이제 타 문화를 바라보는 완전히 변화된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비로소 들어서서 문화상대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문화상대주의는 자신의 문화를 중심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특정한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적인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 내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순한 진리를 1930년대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 엘빌, 허스코비치 이런 학자들이 이제 이 둘 다 이제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 이제 이런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마 교수님도 정국희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지역 연구 방법론, 우리가 참여해서 관찰하는 것,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관찰해서 그 관찰한 바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것, 설문조사하는 것, 지도를 보는 것, 또 물질 문화를 수집하는 것, 상징과 기호를 연구하는 것, 내부자의 관점과 외부자의 관점을 그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또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필드 노트를 작성하는 거, 파일 노트를 작성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1930년대 인류학자들이 만들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거를 100년이 지나 지금도 저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지금의 지역 연구는 1930년대 미국의 인류학자들의 기여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전혀 엉뚱한 소리 같은데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영적 부흥 운동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 한국의 영적 거대한 부흥 운동, 교회 운동, 교회 성장, 교회 개척 운동, 성장 운동, 이것의 산물로 그 증인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를 믿게 됐고, 저도 80년대 초에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좀 민망할 정도로 단순한 방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멈출 수가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전도만 하면 주님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캠퍼스에서 서너 명 복음을 전하면 한 명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하루에 성경 공부 그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복음을 전해도, 버스에서 복음을 전해도 적어도 몇 명은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드는 그 재미 때문에 전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영적 거대한 부흥 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8 올림픽이 지나고 89년 1월 1일 날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이 갖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자본, 인적인 자본, 신학적인, 성경적인 자본,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선교운동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선교가 뭔지 모르고 선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최근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20여 년 선교지에서 사역 잘하고 오신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사역을 열심히 또 잘하셨는데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선교? 그 선교사님은 내가 어디에서 20몇 년째 사역하고 있다는 이게 자랑거리였는데 당신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그는 양파야, 양파. 왜 양파라고 생각하십니까? 까도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정작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또 선교학적인 이해가 결여된 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많이 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 선교사들은 거의 누구도 거의 지역 연구를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영적으로 축복받은 한국 교회를 그대로 문화적으로 이식해 나가는 그런 일에 그러면은 그 지역도 축복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 문화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가져가서 그 문화적인 토양에서 꽃이 피도록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 교회라고 하는 화분을 가져다가 그대로 이제 갖다 놓고 들어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선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 연구,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된 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쓰는 또 성경에도 나오는 용어 중에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용어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그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 뒤에 항상 따로는 듣든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선포한다. 예수 전국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제가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강민구 제가 GMT 출신이어서 제가 강민구 선교사님이 만약에 웨일즈에서 어떤 현지인 아니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형제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사랑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기는 하는데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형제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또 미래에 대해서 무슨 걱정이 있는지, 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가 절실하고 간절한 소망인지, 그거를 내가 당신의 그런 것까지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같이 지나고 질문을 그렇게 내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그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내가 사랑해. 그렇지만 당신이 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건 참 아깝다고 생각해. 난 너무 바쁜 사람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지역 연구를 하지 않고 선교를 한다는 게 이와 같은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민족을 정작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한다라는 단어에서 원래 선포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역 연구 자료는요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성이란 말은 뭐냐면 그 지역 연구 자료는 믿을만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믿을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연구한 건가? 어느 기관에서 연구한 건가? 그거 보면은 그 기관에서 연구했다면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있다. 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했다는 것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 통계, 종교 통계, 산업 통계, 경제 통계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Pew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이게 누가 만든 거지? Pew 리서치 센터가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용성, 쓸모가 있는 자료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역 연구 자료로 200페이지, 500페이지를 여러분 200페이지, 300페이지, 500페이지에 어느 다른 나와 상관없던 지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200페이지, 500페이지에 있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읽어야 된다면 한 가지 목적, 그 정보는 매우 내가 읽고자 하는 목적에 유용한 정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정보를 500페이지를 읽기 위해서 내 시간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우 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정보는 모든 정보를 끌어모아놓은 파일들의 더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을 모아놓은, 그래야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를 읽어도, 한 페이지밖에 안 읽었는데 한 페이지만 읽어도 너무나 귀중하고 쓸모있는 자료라고 생각되면 나머지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작성한 지역연구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게 몇백 페이지 다 합치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량이. 그런데 몇 페이지 딱 읽어보고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유용한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용하지 않았다면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자료여야 됩니다. 독특한, 이게 무슨 말인가? 독특한 자료. 인터넷에 보면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골목골목 어디에 대한 자료든지 가득 차 있고 넘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역 정보를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역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끌어모아 놓은 것이 지역 연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독특한 목적,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모아놓은 자료여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자료든지 어떤 자료든지 그 저자가 그 저자가 그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의 관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좋은 자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이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완벽하게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지역 연구자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 연구자의 영성이 느껴지는, 그 연구자의 선교적 비전과 열망이 느껴지는, 그 연구자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느껴지는,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런 정보가 더 유용한 정보다. 저는 그 정보를 읽으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연구자의 영성과 인격과 그런 비전을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나도 그것에 도전받고 또 나도 확장이 되고 영성도 깊어지고, 그렇게 나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을 나도 나누어 갖고 싶어. 그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지역 연구자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런 정보가 좋은 정보이고 유용한 정보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멀티퍼포스, 모든 용도, 다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연구 자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해석된 정보,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가공된 그런 다듬어진 그런 정보가 좋은 자료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목적으로 다 만들어진, 누가 봐도 좋은 그런 정보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넓은 목적으로 지역 연구를 하면은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A mile wide and an inch deep. 넓기는 1마일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깊이는 1인치밖에 되지 않는 이런 얄팍한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넓지는 않다 하더라도 더 깊은 그 사람의 해석이 담겨 있는 연구의 고유한 목적이 담겨 있는, 적어도 남들은 몰라도 그 연구자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 자료를 볼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귀중하고 또 그 연구자의 그런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료라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이 말은 쉽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나 사회적인 어디서나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정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영성과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아는 여러분 해석이 일어난 그런 정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연구에는 우리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전 세계 지금 26억 명 얘기하고 있는데요. 26억 명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방대하고 광범위하고 넓은 공동체인가 하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일치된 견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가 하면은, 관점이 다양한가 하면은 성경의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심지어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그러지 않는 공동체보다 소수 공동체예요. 이럴 정도로 관점이 다릅니다. 하물며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아는 채로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선교에 대한 소신대로 한국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구, 선교적 목적으로 기록된 지역 연구를 잘 읽으면 그 지역 연구자의 고유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열정을, 정의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역 연구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 그것도 다 포함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도에 대한 연구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관광객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로 저도 이제 런던에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광장, 트라팔가 광장, 뭐 이렇게 또 멋진 아름다운 공원 이런 데 가서 이제 구경하고 거기 또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그런데 그런 데는 영국 국민들이나 영국에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주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관광 상품들 몰리고 관광객에게 보여줄 만한 자랑스러운 그런 영국의 문화도 다 그쪽에 몰려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알고 보고 왔다고 영국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영국이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광장에서 골목 하나만 더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지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어쩌면 보여주고 싶어 않는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독교 선교는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통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상황화와 토착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황화와 토착화는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착화는 문화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영국 하면은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국 하면 딱 떠오르는 첫인상, 태국 하면은 보나마나 떠오르는 어떤 문양이나 컬러나 어떤 건물의 모습이나 이런 사람의 모습, 그거는 100년 전고 500년 전, 1000년 전, 지금 늘 똑같다고 생각되는 고정된 이미지, 그것을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토착화가 바라보는 문화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상황화는 변화되지 않는 고정된 문화를 포함한 현재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포함하는 것이 상황화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토착화의 주체는 외부자입니다. 외부자, 선교사가 내부자들에게 발달한 기독교 문명을 가져와서 문명을 이식해주는, 교회는 이런 것이야, 학교는 이런 것이야, 병원은 이런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외부자의 관점에서 외부자의 문화, 발달한 문명을 전달해 주는 것이 토착화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상황화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부자가 상황화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선교사 역할이 뭐냐? 내부자에게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신자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해온 신자들이, 그들이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고, 그들이 문화를 바라고 문화를 성경적 가치가 반영된 새로운 문화로 재창출하는 데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적합한 문화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황화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현지인들은 그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갖게 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재해석해서 문화적 변혁을 창출하는, 선교사는 말씀을 해석하고 현지인은 문화를 해석하는, 그래서 이 둘과의 관계를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줘야 되며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문화를 변혁시켜나가는 일에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역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지역 연구는 선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선교, 여러분 여기
여기 탁구 잘 치는 사람 있어요? 서로 다 압니까? 우리가 서로 누가 탁구를 제일 잘 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누가 봐도 이분이 탁구 제일 잘 친다 하면 이따가 진짜 그런지 한번 여기 탁구대가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탁구 여기 누가 잘 치세요? 아, 그러세요? 김경량 선생님? 저런 사람들이 무섭더라고. 저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도 있고 진짜 공만 겨우 넘기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이 보실 때 탁구 잘 치세요? 조금. 탁구 전혀 못 치는 사람. 탁구 치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 한번 손 들어. 탁구를 잘 치는 사람, 아주 잘 치는 사람 말이에요. 저희 GMTC에 저기 10기인가 12기인가 양영자 선수, 국가대표 선수 와서 훈련받고 승선으로 나갔었는데, 그때 양영자 선수가 여자 국가대표 선수였고 남자 국가대표 선수를 데리고 왔더라고. 온통 양영자 선수가 탁구 선수들 다 보고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김에 남녀 국가대표가 온 김에 우리가 탁구 시합을 해봤는데 그때 저도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쳐봤어요. 남자 국가대표 선수가 치는데 그분은 우리 원장님하고 서서 대화를 해가면서 막 얘기해가면서 저하고 탁구 치고, 저는 그냥 한 점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보려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리 때려도 내가 그 사람 무슨 독심술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때리는지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고 라켓이 이미 가 있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이제 끝내야 되겠다 싶으니까 탁 쳐서 끝내버리더라고. 21대 0으로 졌습니다. 21대 0으로. 야, 이게 이 국가대표는 레벨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덤벼들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은 그게 탁구를 못 치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탁구는 경기의 독특한 게 어쩌면 너무 공이 빨리 넘어와요. 이게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금방금방 넘어오고 그러는데, 탁구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은 공이 어느 각도로 넘어오든지 그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회전이 먹어서 들어오든지 얼마만큼의 높이로 오든지 얼마만큼의 속도로 오든지 상관없이 내 몸 어디엔가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미 기술이 내 몸속에 어디엔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빼내는데 1시간, 2시간 걸린 게 아니라 0.몇 초, 그 속도보다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내가 그 기술을 내가 이미 몸에 어디엔가에 숨겨져 있는 그걸 갖다가 바로 꺼내가지고 그것에 대처하고, 대처할 정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격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그리고는 또 집어넣고 또 다르게 날라오면은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새로운 각도의 공에, 속도의 공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을 꺼내서 방어하고 또 집어넣고 또 다르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국가대표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에 다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탁구를 전혀 못 치는 사람, 아니면 한 번밖에 안 쳐본 사람, 그런 사람도 탁구를 칩니다. 상대방에게서 공이 딱 넘어올 때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공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려면은 딱 요 각도로 와야지. 조금이라도 멀리 가거나 가까이 오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안 돼. 감당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각도로 와야 되고, 정확한 높이로,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고, 다 원하는 높이 예쁘게 와야 돼요. 속도도 빠르면 안 되고 늦으면 안 되고 회전이 먹으면 안 되고 곱게 와야 돼요. 요 정도 오는 것은 손이 달달달 떨리지만 어찌 해가지고 톡 치면은 상대방에서 예쁘게 탁 넘어가고, 이제 안심하는 동시에 이미 공은 다른 데로 와버려 있고, 그거는 바로 이 둘 사이에는 전술적 조치가 얼마나 풍부하게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잘 쳐도 못 쳐도 한 번에 한 가지로만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잘 친다고 2번, 3번, 4번 하고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선교지에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짝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람을 죽이러 온, 총 한 방 쏴서 탁 죽여버리는 죽이러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와 선교사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될 때 한 사람의 인격은 엄청난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물며 그 지역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맞는 키 같은 한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나 전문성이나 자격증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접근인 것입니다. 전문인 선교 맞습니다. 전문성이 선교에 요구됩니다. 전문인 그렇다고 그 전문인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이런 전문인, 스포츠 만능인 사람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전문인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전문인이라는 개념은 선교라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전문성이 아닌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펼쳐질 때는, 펼쳐지게 하려면 높은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 갖춰가는 전 과정이 선교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국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필이면 그 많은 선교지들 중에서 영국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로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영국 땅에 왔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영국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영국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내가 이 민족을 볼 때 아직도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스러운 상태로 가기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따가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현대 선교의 가장 심각한 한국 선교, 서양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서양은 내비두고 한국 선교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교가 지나치게 개인의 역량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 연구의 필요를 못 느끼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히려 지역 연구를 반대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애써서 지역 연구해놔도 1년 뒤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1년의 변화는 중세시대 때 1000년의 변화와 맞먹는다.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하니까 지역연구 이렇게 애써서 1년, 2년 걸쳐서 지역연구에도 돌았으면 바뀌어 있는데 무슨 지역연구가 의미가 있겠는가? 세계 우리가 사역하는 이 선교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뀐다. 바뀌는데 어느 정도로 바뀌는가 하면 깊은 변화, 완전히 근본부터 바뀌어버리는 깊은 변화, 그리고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너무 급속한 빠른 속도의 변화, 그 다음에 또 되돌이킬 수 없는 변화, 이 현대 선교 환경의 변화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이 선교 환경에서 우리가 지역 연구를 해봐야 이게 이미 2, 3년 전에 만든 지역 연구는 마치 신석기 시대 때 만든 지역 연구처럼 쓸모없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지역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 저는 지역 연구를 그래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 꼭 바뀐 부분들은 이렇게 업데이트해 나가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1분 1초만의 변화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 첨단 과학 기술과 문화를 모든 것을 다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목적으로 지역 연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을 때는, 시대적인 변화가 없이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똑같았을 때, 중세시대 때, 그럴 때는요 100년 후를 내다보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이럴 거니까, 비슷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100년 후를 내다본다는 그 말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그 100년 후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손녀를 봤는데, 손녀를 보면서 그 손녀만 보면 너무 예쁘고 즐겁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손녀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50년, 100년의 사회 환경은 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변화, 너무 깊은 변화, 예측할 너무 빠른 변화에 이 아이는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선교 지역 연구를 잘한 결과로 우리는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몇 년, 이제 어느 정도 기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사회의 목표를 세우려면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건데,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은 회상할 수가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관찰할 수 있지만, 시간에 대한 미래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30년, 5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사역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옛날에 바벨탑 사건도 미래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예측, 이런 것들이 또 바벨탑을 만들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계획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선교를 하기가 참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제가 시간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분? 지났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 시계로 12시 10분에 마치겠습니다. 타문화 세계관과 상황에 적중하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지역 정보 해석의 역량이 듭니다. 지역 정보를 모으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지역 정보를 그것이 그 정보가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로 해석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주관적인 일입니다. 교단마다 다를 수 있고 신학적 관점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보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중심으로 선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또 그 정반대의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똑같은 정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좋은 정보는 지역 연구자의 해석의 체온이 느껴지는 정보라고. 그러려면 그 해석의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하는 선교 환경과 선교의 이론과 실제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성찰하는 실천계의 목표.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깊이 변화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100년 전, 200년 전의 방식으로 그대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고 더 시대에 부합하는, 본질을 잘 추구하면서도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선교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좋은 선교 전략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지만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좀 욕심을 제가 내려놓는다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전을 가진 지역 실천가. 여러분, 이거 마민호 교수님이 아주 강조를 하신 건데, 선교사, 저는 여러분에게 글로벌 시대가 될수록 로컬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로컬이 없는 글로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 될수록 글로벌 전문가가 아니라 로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역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종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자기 지역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지역 연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지역 연구를 잘할 때 자연스럽게 무슨 지역 전문가 자격증을 수료해서가 아니라 자기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지역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전인적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지역 연구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정을 가진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 대한 비전. 이 지역에 어떻게 거룩한 제가 알마인가? 아마 그 지역에 정말 거룩한, 제가 그 지역 정보를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91%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거룩한 열정, 이 열망, 그 열망이 그 지역을 더 들여다보게 만드는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지역 연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식사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